왕과 신하들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많으면 그 나라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실제로 통일신라도 그런 식으로 무너졌고, 고려는 이런 통일신라의 모습을 담지 않도록 건국 초기부터 백성들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이란 너무 오래 가지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고려도 조금씩 썩어가기 시작하죠. 후삼국 통일 후 고려 사회가 안정되면서 여러 세대를 걸쳐 높은 관리를 배출하는 거대한 세력이 나타나니 그 세력을 문벌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벌 세력은 이 최고 권력을 차지하여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었죠. 이 문벌 세력은 왕실 가문이나 서로 다른 문벌 세력끼리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의 중심에서 자기 사람들을 점점 늘려가며 힘을 키웠습니다. 이런 문벌 세력의 대표적인 가문이 경원 이씨 지방 가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자겸이란 인물의 권력은 왕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예종, 인종에게 잇따라 시집을 보내면서 왕의 장인어른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죠. 문벌 세력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 왕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인종은 문벌 세력의 중심인 이자겸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분노한 이자겸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죠. 이자겸은 왕이 사는 궁궐까지 불태우며 왕을 위협했으나 내부 분열로 인해 자멸하며 진압되고 말죠. 결국 이자겸의 난은 진압되었으나 이로 인해 왕권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일도 발생하죠. 인종은 추락한 왕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에 서경 세력을 등용하는데, 이들이 서경 세력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 주장하길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인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서경 세력이라 했죠. 즉 원래 수도가 개경인데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서경천도뿐만 아니라 금나라도 정벌 해야 하며 황제 칭호를 사용하고 연호를 사용하여 황제국임을 강조해서 왕권을 강화하려 하죠. 이런 몇 총의 주장은 인종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고, 서경에 궁궐까지 지으며 수도를 옮기려 했으나 기존의 문벌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만약 수도를 옮기면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벌 세력을 대표하는 김부식을 앞장세워서 서경 세력을 막아섭니다. 원래 수도인 개경에 남아 있어야 한다 하여서 이들을 개경 세력이라고 하죠. 결국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은 부딪히게 되는데, 당시 권력이 강한 개경 세력이 더 우세하게 됩니다. 결국 개경 세력에게 밀린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대위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1년 만에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게 진압되고 말죠. 그러면서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면서 문벌 세력은 권력을 독점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를 하는 문신들만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반란을 진압했던 무신들은 문신들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문신이 무신의 수염을 태우는 사건, 문신이 무신의 뺨을 치며 모욕한 사건,
또는 왕과 문신이 향락에 빠지는 등 여러 사건을 계기로 무신의 분노는 폭발했고 결국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무신들은 문신들을 제거해버리죠. 바로 무신정변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왕과 문신들은 무신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웠고 그대로 무너지고 말죠. 결국 무신들의 세상인 무신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무신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덩달아 무신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곳인 중방이란 회의기구가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힘으로 일으킨 정권이라 그런지 무신들끼리도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충원이라는 무신이 권력을 잡으면서 비로소 정권이 안정되죠.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회의기구를 설치해서 나랏일을 결정하게 하고 도방이라는 군사 집단을 성장시켜 사병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는 자기 집에다가 정방이라는 곳을 설치했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관리로 뽑거나 해고시키는 인사권을 가지면서 권력을 휘어잡았죠. 또한 삼별초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 반란에 대비하고 외침에도 대비를 했죠.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이들도 사실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들 역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기 바빴죠. 결국 분노한 농민과 하층민이 각지에서 봉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농민 봉기를 보죠.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는 다른 군현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차별이 심한 지역이라고 했었죠. 그 중에 공주의 명학소라는 곳에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봉기합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운문의 김삼이, 초전의 효심이 농민들과 함께 봉기했고 전주에서는 관청의 노비들이 봉기했는데 이 관청의 노비들이라면 사실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들이 너무 심한 노역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얘기하며 봉기하는데 이 왕후장상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누구나 이 높은 신분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농민 봉기는 실패하지만 이 하층민들이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신분 상승 운동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